네, 오늘 학습했던 내용 부분 이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nteractive model of listening comprehension. 듣기 이해에 대한 좀 상호작용적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stening is not one-way street. 듣기라는 것은 한 방향의 활동이 아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앞서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듣기를 굉장히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입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듣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지적인 과정들 그리고 듣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듣기와 병행해서 하는 활동들을 생각해 본다면 듣기가 단순히 한 방향 활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Listening comprehension is the psychomotor process receiving sound waves through the ear and transmitting nerve impulses to the brain. 듣기 이해라는 것이 이런 심리 운동적 과정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 receiving 받는 거죠. 소리 음파죠. 이 sound waves니까 소리의 파동을 우리가 받는다. through the ear,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 일단 바깥에 있는 소리를 우리가 인풋으로 받게 된 다음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뇌 속에서는 transmitting nerve impulses to the brain이니까 그러한 사운드가 뇌 속에서 우리 뇌 속으로 어떠한 신경 신호로 전달이 되는 바로 그러한 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psychomotor process라고 얘기했죠. 사운드가 들어오고 그것이 신경 신호를 통해서 머리에 전달이 되면서 뇌 속에서 인지적인 이 해독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The brain acts on the impulses.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러한 신호, 소리 신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bringing to bear a number of different cognitive and affective mechanisms. 다양한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그러한 기제,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들, 그러한 활동 과정들,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가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요.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뒀습니다. Seven processes adapted from Clark and Clark and Richards. 밑에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모형인데요. 단계인데요. No sequence except for 1 and 7이니까 1번과 7번에는 이제 여기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는 정해진 sequence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리니어하게 보자면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순식간에 0.00 몇 초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과정들이니까 대부분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이 좀 가깝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extremely rapid succession, 극도로 굉장히 빠른 그러한 순차적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순차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좀 결정하기가 쉽진 않다. 첫 번째 것들부터 이렇게 쭉 7번까지 상수를 해뒀는데요. 1번 decoding auditory sounds입니다. 들어오는 이 소리를 decoding, 분해하는 거죠. 해독하는 거. determining the function of the speech event. 들리는 이 발화 사건의 기능에 대해서 결정한다. notional functional syllabus에 대한 질문을 제가 중간고사에서 드렸는데 이 function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펑션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펑션은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대화의 어떤 기능, 우리말로는 또 기능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목표하고도 비슷합니다.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identifying, analyzing, recording, 뭐 ordering, 뭐 reserving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약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뭐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의논을 하고 뭐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고요. 사실은 이 기능들을 가지고 특정한 시츄에이션에다가 적용을 시켜놓은 게 우리가 말하는 타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갈 때 호텔 예약하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펑션을 이제 굉장히 구체화시켜 놓은 타스크 쪽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activating schemata,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거. assigning literal meaning이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5번째는
의도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건 좀 활용론적인 측면에서 봐야겠죠. Determining demand for short or long-term memory.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단기 기억에 두고 어떤 것들을 장기 기억에 둘 것인가 결정해야 될 거고. Retaining essential information or meanings니까 이제 핵심적인 정보나 의미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것만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리스닝 활동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인 거죠. 1번 볼게요. The hearer processes a raw speech and holds an image of it in short-term memory. 듣는 사람은 raw speech니까 날 것, 그대로의 듣기, 발화를 듣는 거죠. 뭐 상대방이 말을 한다, 혹은 뭐 TV에서 소리가 나온다, 뭐 밖에서 어떤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사운드가 귀를 통해 들어오는 거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대로 원래 그대로 통째로 이제 기억을 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운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short-term memory,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에다가 잠깐 동안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이 꼭 어떤 형상화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꼭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태, 언어적인 형태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The image consists of phrases, clauses, cohesive markers, intonation, and stress patterns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뭐 냄새, 뭐 크기 이런 것들도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외형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어떤 언어에 대한 우리가 듣기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발화를 들었다. 그러면 그 발화가 뭐 몇 개, 서너 개짜리 만약에 문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장들이 각각 띄고 있는 어떤 구라든지 절, 그 다음에 뭐 연결어구나, 그 다음에 억양, 그 다음에 뭐 강세가 어디 있었다, 말할 때 어디가 좀 더 강조됐었다. 이런 것들이 형상화돼서 우리 머릿속에 단기 기억의 이미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라는 말을 조금 더, 언어적인 구성 성분들과 관련 지어서, 어, 일종의 어떤 아웃라인, 그러니까 모든 100%를 그대로 이제 도장을 찍어 놓듯이 사진 찍듯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특정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물망을 형성하듯이 일종의 스키마가 형성되기 이전에 어떠한 덩어리들을 이제 발췌해서 머릿속에 잠깐 심어 놓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The hero determines the type of speech event.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은 사람이 이러한 단순화된 이미지,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한 다음에 스피치 이벤트의 유형을 결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종류가 뭔가 conversation인가, 이 사운드가 스피치인가, 이렇게 연설문, 그 다음에 뭐 이게 라디오 방송인가, TV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 또 우리가 한번 정리하게 되겠죠. 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사건이구나. 그리고 interpret the message.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한다. 여기서 이제 interpret the message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지. Attending to the context and the content, the function. 다른 말로 aim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그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of the message inferred입니다. 자, 봅시다. 맥락과 그 대화나 사운드가 일어나고 있는 맥락이나 내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보다 일단은 대략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아, 이 메시지가 이 사운드와 이 대화가 하려는 것이 설득이냐, 요청하기냐, 교환하기냐, 뭐 확신하거나 거부하거나 뭔가 전달하기냐, 이러한 것. 이게 일종의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펑션에 대한 거죠. 그 펑션이 여기 지금 괄호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이제 펑션에 해당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게 이제 언어 발화의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부분, 요런 예시들을 사실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도한 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은 어떤 펑션을 넣어서 이제 지도안을 짤 것인가, 어떤 액티비티를 넣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실 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뭐 설득하는 뭐 어떤 롤플레이라든지
요청하든지, 뭐, 물건을 교환한다든지, 환불한다든지, 뭐,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 예약을 했는데 이것이 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든지,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츄에이션으로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기도 하고, 롤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정보 격차 활동, information gap activity 있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TBLT가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사례들입니다. 자, 여기 펑션 좀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으면서 대략적으로 발화의 종류, 그 다음에 이 발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펑션이 뭔가라는 것을 파악한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죠. The hero recalls background information or schemata. 다른 말로 이제 스키마라 그러죠. 백그라운드 정보를 회상한다. 즉, 참고하는 거죠. 내가 듣게 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그라운드 정보를 끄집어내서 비교 대조하면서 의미 이해에 접근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는 a lifetime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are used to perform cognitive associations for meaning interpretation.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겪었던 어떤 다양한 경험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듣는 정보의 이해, 이해를 위해서 인지적인 관련성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스키마와 외부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나에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그 사운드 정보, 그 두 가지의 관련성을 짓는 거죠. 아, 내가 짐작해보니 옛날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듣거나 겪은 적이 있었다. 그것과 빗대어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들으며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자신의 그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듣기 활동에 다 도움이 됩니다. 어린 학생들보다 성인이 그래서 영어를 듣거나 이해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많은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4번. The hero assigns a literal meaning to the utterance semantic interpretation.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듣는 사람이 발화에 대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부여하죠. 즉, 이 의미론적인 해석이 1단계 일어납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니까 쉽죠. In many cases, literal and intended meanings match. 대부분은 글자를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원래 의도된 의미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대부분의 의미 이해가 통한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과정도 필요한 거죠. The hero assigns an intended meaning to the utterance. 그래서 이제 이 청자가 발화에 대해서 자기가 듣는 발화에 대해서 의도된 의미가 뭔가 이러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맥락을 파악을 하고 분위기라든지 활용론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Misunderstandings can be caused by careless speech. misunderstanding이니까 이거 오해죠. 듣는데 원래 발화를 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라는 것이 약이 될 수 있다. careless speech니까 발화하는 사람이 부주의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attention of the hearer니까 듣는 사람이 부주의한 거죠. 집중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상 conceptual complexity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contextual miscues니까 맥락적으로 단서가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거나 단서가 잘못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sychological barrier 심리적인 장벽도 있을 수 있죠. 앞서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nxiety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 듣기에 몰입하기 어려운 경우, 듣기 평가가 쉽지만은 많이 틀리는 이런 학생들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intended meaning까지 파악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활용적인 측면을 적용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게요. The hero determines whether information should be retained in short-term or long-term memory.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그 내가 듣게 된 정보가 단기 기억에 저장돼야 될지, 장기 기억에 보존돼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짤막하게 듣고 금방 답하고 끝내버릴
가벼운 대화인지 아니면은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고 곱씹어보고 복습도 좀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리스닝인지 이런 걸 판별을 하는 거죠. Short-term memory for calling for a quick oral response.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에 넣는 듣기는 금방 듣고 금방 단순하게 답하는. 뭐, 내 연필 어디 있어? 이러면은, 그거 여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금방 듣고, 금방 답하고, 그 다음에 까먹어버리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정보인 거죠. 대신에 long-term memory for processing information in a lecture.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지금도 여러분 수업 듣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많은 정보, 중요한 정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장기 기억에다가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단기 기억에 쉽게 넘어가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리스닝 활동이 반복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팅이 병행이 돼서 들었던 것을 기록해서 어디 적어둔다든지 적어두고 다시 한번 또 리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행이 필요한 거죠. The hearer they list the form such as exact words, phrases, sentence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롱텀에 넣건 쇼텀에 넣건 간에 이 들은 정보를 우리가 통째로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수업할 때 발화하는 양을 막 글자로 적어 본다면 여러 페이지가 되겠죠? 뭐 몇천 단어가 될지 몇만 단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진 않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pruning of cognitive clusters, 그러니까 이게 클러터인 것 같아요. 클러스터가 아니고 클러터. 이 군더더기 뭐 이런 뜻인데 인지적인 군더더기를 가지치게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을 막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 대신에 what important information retained conceptually.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개념적으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쓸데없는 건 이제 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제 들은 정보 중에 정확한 뭐 단어들, 구절들, 문장들 이런 것과 같은 형태는 이제 없애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괄적인 상태로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어떤 것은 조금 더 일반화되고 좀 두리뭉실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머릿속에서 다른 어휘나 이런 것들 좀 변형이 되기도 하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의 말로써 다시 풀어서 설명할 때는 제가 사용한 용어와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정보에서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한 정보들은 다 상쇄시켜버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남는 건 뭐냐? 네, 중요한 정보의 의미, 개념 이런 것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문제 하나 있는데요. 이거 먼저 볼게요. 자, listening comprehension is certainly an active undertaking. 듣기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그래서 이 능동적 처리 과정이다, 수행 과정이다. an interactive process입니다. 굉장히 상호적인 과정이다. 제가 듣는다는 것이 좀 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인터랙티브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인터랙티브한 걸 보여준 건 아니에요. 이게 인터랙티브하다는 것은 화자하고 이제 청자 간의 상호작용, 혹은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하고 나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듣기 과정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네, 상대방, 즉 발화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걸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액션이나 뭐 인지적인 처리라든지 뭔가 리스폰스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기 과정이 듣기로 그냥 쏙 끝나는 게 아니고 문을 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적절한 레스폰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궁극적으로 듣기라는 것은 상호적인 과정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활동입니다. After the initial reception of sound, 그래서 초반부에 제일 처음에 어떤 사운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we perform at least six other major operations. 여기서 지금 총 7가지였죠.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6가지 정도의 이거 다음이니까 총 7가지네요.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난다.
and conversation, further interaction takes place immediately after the listening. 실제로의 대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민지적인 처리 과정 뒤에 이제 듣기 이후에 즉각적으로 take place니까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거, 추가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로써 우리가 상대방의 답을 하든 혹은 액션으로서 response를 하든 어떠한 형태든 이해가 이제 전제로 된 어떠한 반응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패들렛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의 도입부나 전개 부분에서 동영상 자료를 보여줬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그냥 뭐 단순한 워밍업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수업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게요. 이럴 때 자료의 내용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은 이제 영상 자료를 초반에 틀어주면서 워밍업 하는 그런 뭐 용도로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수업에서 이것 자체가 이제 진짜 텍스트북도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 그래가지고 교과서도 약간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영상 자료를 보고 그 컨텐츠라든지 그 스트링 같은 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한 줄 정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Types of spoken languages입니다. 우리가 발화된 언어니까 듣기에 되는 그 언어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볼게요. As you plan lessons or curricula, some categories will guide your thinking. 수업을 짜든지 이제 교육과정 짤 때 다음과 같은 범주가 좀 이런 플랜 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리스닝을 짤 것인가, 리스닝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것인가,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놀로그하고 다이얼로그입니다. 예, 모놀로그는 독백이고요. 다이얼로그는 대화문이죠. 독백도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planned, rehearsed, spoken from a written text or notes니까 쓰여져 있는 텍스트, 메모, 적어놓은 것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뭔가 예행 연습이 되고 한번 발화를 해봤던 그러한 형태의 스포큰 랭귀지가 되는 거죠. 리스닝 자료가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글로 먼저 쓴 다음에 매끈하게 다듬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발화기 때문에 굉장히 에러가 없고 정갈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ontaneous, impromptu, unplanned니까 뭐 즉각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계획되지 않은 그러한 모놀로그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종이에 쓰여지지는 않아 있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조금 더 가깝죠. 지금 말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서 그걸 보고 읽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학습 자료로 정리해 둔 것을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는 약간 spontaneous한 쪽이 좀 가깝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반복이라든지 군더더기가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볼게요. Dialogues도 두 가지인데 interpersonal, social, conversational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다이얼로그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죠. 뭐 여러 사람 혹은 두 사람 간에 뭐 상호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딱딱한 이제 다이얼로그입니다. transactional, informational, factual. 뭔가 거래를 하고 정보 전달하고 사실 전달하는 거죠. 관계가 이제 약간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한 편은 조금 수동적이고 한 편은 조금 능동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정보를 받게 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리스닝 활동에 처해 있겠죠. 자, 밑에 볼게요. 똑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놨네요.
모놀로그 종류에는 speeches, lectures, reading, 그다음에 new broadcast 이런 것들이 이제 모놀로그의 종류입니다. 어떤 연설, 강의, 그다음에 어떤 읽기, 책 읽기, 뭐 엄마가 애들한테 책을 읽거나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방송, TV 뉴스 방송이겠죠. 이건 뉴스 브로드캐스트라 하겠네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독백이죠. Hearers must process a long stretches of speech without interruption.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서 굉장히 긴 발화를 처리해야 됩니다. 뉴스 듣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쉬지 않고 계속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Planned monologues manifest a little redundancy. redundancy가 이제 잉여, 군더더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독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더더기가 없다. While spontaneous monologues exhibit more redundancy, which makes easy comprehension. 반면에 이 즉각적인 즉석의 어떤 모놀로그는 좀 더 많은 군더더기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군더더기가 알고 보면 easy comprehension을 도와준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듣는 것이 좀 더, 인지적으로, 이렇게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반복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중간에 멘트가 약간 이게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필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실제로 듣기는 조금 더 부담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군더더기가 발생할 때마다 듣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잠깐 앞에서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 유추하고 다시 반복해보고 반성해보고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쉴 새 없이 이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뉴스 같은 경우 사람이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휴식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조금 에러가 있고 군더더기가 있는 것이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는 좀 더 편안할 수 있다. 그다음에 dialogues입니다. Involve two or more speakers for social relationship. 대화문이니까 두 명이나 또 세 명일 수도 있어요. 뭐 세 명 듣기인 경우도 나오죠. 토익 같은 곳에.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걸 이제 interpersonal이라고 하죠. 혹은 propositional or factual information. 이건 이제 transac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사실을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 이게 이제 일종의 거래라고 했는데 한쪽에서 한쪽으로 약간 흘러가는 발화문인 거죠. 서로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한쪽으로 좀 더 많이 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듣기 활동.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명의 세 명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이얼로그입니다. Familiarity of the interlocutors produce conversations with more assumptions, implication. 익숙함이죠. 즉, 이제 대화자 사이의 익숙함이, 어떤 대화를 만들어내냐. 더 많은 가정, 어떤 함축, 이런 걸 만들어내죠.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너 어제 뭐 그거 봤지? 그래, 봤는데 재밌었어. 아, 너 그랬구나.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 대화를 이제 엿듣고 있다가 도대체 저들이 뭘 봤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친한 사람들 사이에는 공유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전제하고 생략해버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실제 다이얼로그 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제3자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화가 되는 거죠. 반면에 while unfamiliarity with each other 서로 간에 이제 친밀성이 없어요. 공유된 정보가 별로 없어. 이런 경우는 leads to more explicit references and meanings. 좀 더 명시적인 참조, 의미 이런 것을 도출해낸다. 서로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듣기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조금 그래서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남녀 사이의 대화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뭐 부부 관계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두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실제 대화라면은
공유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생략되어 있었을 거예요. 실제에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대화문의 형태, 듣기 평가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수면 위로 정리가 될 때는 굉장히 많이 다듬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공유된 정보를 처음 듣는 그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 끄집어내서 이제 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대화문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다듬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What makes listening difficult? 무엇이 그러면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가?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나 볼까요? 네, 7번, 8번까지 되어 있네요. 네, 요거까지는 보겠습니다. 네, 8가지.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인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래서 학생들이 듣기를 어려워하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듣기 할 때 잘 안 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자, 1번, clustering. 덩어리죠, 쉽게 말하면. With memory limitations and predisposition for chunking or clustering. 청크하는 거나 클러스터 하는 거는 묶는다는 거죠. 덩어리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억력의 제한, 한계. 들은 것을 통으로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 때문에 정보가 유사한 것들끼리 우리는 덩어리를 묶어서 머릿속에서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스키마를 형성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기억하는데 좀 이 통크로 만들면 기억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경제적이고. we break down speech into smaller groups of words.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문장을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듣고 난 다음에는 더 작은 단위나 뭐 단어 이런 것으로 스피치를 쪼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Clauses are common. 그래서 덜 단위가 좀 흔한데 하지만 phrases are easily retained for comprehension. 실제로 듣는 것은 절이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건 chunking을 시키다 보면은 phrase가 남는 거예요. 구 단위로 남는 거죠. 문장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구가 좀 더 이해를 위해서는 쉽게 보존이 된다.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 덩어리, 그다음에 뭐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씩 묶어지는 거죠. helps the student to pick out manageable cluster of words. 이게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다룰 수 있는 단어의 덩어리를 선택하도록 도와라. 예를 들면 목적어가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핵심이 목적어라면 그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듣는 연습.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전치사 구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듣는 연습.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대절에서 뭐 관계사절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듣기를 잘 하려면 그런 것에 주목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redundancy입니다. 이 잉여, 군더더기라는 것이 듣기를 쉽게 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the redundancies such as rephrasing, repetitions, elaborations, insertion of I mean, and you know, helps the hearer process meaning by offering more time and extra information. 여기 지금 진하게 제가 표시했죠. 이제 이런 말 쓰는 거죠. 내 말이, I mean, you know, 너 알다시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실제, 구어적인 발화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redundancy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ephrasing이니까 다시 고쳐서 한 번 더 말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조금 더 상세화시켜서 다듬어서 말하기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과 같은 게 일종의 redundancy가 될 건데, 이 redundancy란 말 자체가 네거티브해 보이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때로는 이제 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풀어 써주고 반복해주고 다듬어서 상세화 시켜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redundancy가 많다고 해서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해서 듣기를 처리하는 요령을 이제 오히려 익힐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Students profit by looking for the signals of redundancy. 그래서 학생들이 뭐 토익 듣기를 한다든지 실제 대화문이나 뭐 시트콤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듣기를 할 때 redundancy 같은 이런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redundancy가 나왔을 때 오히려 약간 한 템포 쉬었다가 앞서 들었던 정보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Let them take advantage of redundancies. 그래서 이런 redundancy의 장점을 잘 살리고 and other markers 마찬가지 다른 어떤 표지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they provide more processing time. 뭔가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만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듣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reduced forms입니다. 축약 형태 때문이죠. Reduced forms and sentence fragments pose significant difficulties. 그래서 축약된 형태와 문장의 어떤 분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어려움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지금 여러 분야로 쪼개보자면 여러 가지로 phonological한 측면에서는 이 의문의 측면에서는 did you eat yet? 이렇지만 이게 실제로 들을 때는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실제 발화가 did you that? 그렇죠. did you that? did you eat at도 아니고 did you that 정도 되겠네요. 굉장히 어렵죠. 이것만 봐서는. 근데 실제 발언이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morphological 측면에서 will 줄여서 I'll 이렇게 해버리니까 들을 때는 I'll 이게 무슨 말이야? I'll 이게 뭐 복도란 뜻인가? will을 줄인 것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yntactic한 측면에 통사적인 측면에서 when will you be back? 언제 돌아올 거야? 언제라고 했으니까 시간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듣기 할 때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활용적인 것들 when phone rings 막 전화벨이 울려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mom, phone 이랬어요. 엄마 전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컨텍스트를 보고 mom, phone 이 말은 뭐예요? 엄마 전화 이 말은 엄마 전화 받으세요 이 말이죠. 근데 전화를 받으세요라는 말은 생략되고 그냥 엄마 전화 이렇게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 측면에서 맥락적인 단서가 있으면은 이미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단서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4번 performance variables입니다. 이제 수행의 어떤 다양성인데요. 실제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죠. 망설이고 그다음에 잘못 시작하고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닌데 발화가 불쑥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뚝뚝 끊길 때가 있죠. 쉬지 않고 쭉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끊길 때도 있고 또 발화를 잘못해서 스스로 또 다시 완전히 또 고쳐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사실 이게 이렇고 이렇게 고정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easily interfere with comprehension. 듣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방해한다 이 말이죠. Students have to train themselves to listen for meaning in the midst of distracting variables.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아주 산만한 variables니까 뭐 앞에서 나왔던 hesitation, force start, pauses, corrections 이런 것들처럼 아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변이가 많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를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군더더기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redundancy랑도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쳐내고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서 듣는 그런 연습을 하자. Casual speech by natives commonly contains ungrammatical forms.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죠. 이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영어를 쓸 때조차 일상적인 회화를 들을 때는 문법적으로 틀린 형태들이 종종 있더라. 이런 것들도 듣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영화나 시트콤 같은 거를 이제 자료로 듣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수일치가 가끔 안 맞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을 강조하려고. 사실은 부정에 부정을 하면 긍정이 되죠. 근데 부정을 뭐 2번 정도 써가지고 막 강조해서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그럴 때. 자, 5번입니다. colloquial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술 언어죠. 좀 더 포멀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체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디엄 수거나 슬랭이나 압축된 형태들, 그 다음에 공유된 문화적 지식, contractions 마찬가지로 뭔가 압축된 거, 그 다음에 assimilation 동화죠, 동화. 이화 이거 동화. 앞에 나온 발음이나 뭐 뒤에 나오는 단어나 이렇게 단어가 연속돼서 붙었을 때 발음이 좀 비슷해지면서 묻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 철자하고 완전 다른 사운드가 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듣기를 어렵게 만들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요즘 큰 것 같긴 해요. Share the cultural knowledge.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개조해서 쓰잖아요. 압축해서 쓰고.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10대들, 초등학생들 쓰는 어휘들, 유튜버들이 쓰는 말들, 이런 말들, 국어사전에 없는 말들도 많죠. 근데 이제 그 어휘나 표현을 쓰는 집단에서는 그 의미가 통용이 되지만 조금 벗어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볼 땐 더 어렵겠죠. 외국인 친구들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들이 쓰는 또 이러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된 표현들. 우리가 갑자기 보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뭔가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화의 속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전달 속도. 리처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the number and the length of pauses used by a speaker is more crucial to comprehension than speed. 화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pause죠. 그러니까 끊어 읽는 거. 이 끊어 읽는 횟수. 그 다음에 끊어짐의 어떤 길이. 0.1초를 쉬는지 1초를 쉬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2번을 끊어 읽었다, 뭐 5번을 끊어 읽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보다도 듣기 더 중요하다. 뭐 빠르다고 해서 꼭 어려운 듣기가 아니고 만약에 뭐 발화가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적정한 부분에서 잘 끊어서 좀 쉬워졌다면 훨씬 듣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뉴스 듣기가 어렵긴 하지만 계속 뉴스를 듣다가 보면 정확하게 좀 끊어 읽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계사절 앞에서. 그건 좀 주어가 긴 경우에는 주어 바로 뒤에서 이렇게 살짝 끊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끊김에 대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이러한 듣기가 좀 속도가 아니라 이 끊김을 파악하는 것이 내가 의미 단위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s a hearer may not stop the speaker, 듣는 사람은 발화를 하는 사람을 멈출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뭐, 물론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하다가, 아, 네 말 좀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 좀 천천히 말해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놀로그를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뉴스 듣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stream of speech will continue to flow. 그래서 이러한 발화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좀 대부분 듣기가 좀 어렵다. 실제로 모놀로그 듣기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대화는 조금 서로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속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쭉 발화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 발화자의 발화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처리 속도가 빠르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강세, 리듬, 그 다음에 억양 이렇게 되겠네요. English has the prosodic features. 영어는 운율적인 특징을 가지죠. 마치 시처럼 다다 다다다다 다다 이런 이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stress time the language 강세 중심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죠. 한국어는 대체로 조금 모노하게 조금 더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 방언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표준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은 그래도 조금은 무난하게 모노하게 쭉 흘러간다.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조금 구별이 될 거예요. 외국의 뉴스하고 영어 뉴스하고 한국 뉴스를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약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리드미컬하고 액티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음절이나 강세에 따라 읽는 시간이 동일하게 소요될 수 있다.
5단어짜리 문장하고 10단어짜리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어가 10개니까 이 문장이 좀 더 측정해 보면은 길게 이렇게 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장 내에서 각 단어들이 가지는 음절, 강세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5단어짜리하고 10단어짜리 문장이 똑같은 시간 동안 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한국어와 조금 다르다. 강세 중심이고 온율이 있다. 중국어도 사실 상당히 어렵죠. 중국어는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심할 겁니다. 영어보다. 뭐 사성 그래가지고 높낮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영어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onation patterns니까 이제 억양 패턴입니다. 뭐 질문할 때, 그 다음에 뭔가 진술할 때, emphasis for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어떤 이해를 강조하거나 sarcasm, 그러니까 비꼬는 표현, 그 다음에 endearment, 이거는 이제 뭐 따뜻한 표현들, 그 다음에 insult, 그러니까 모욕적인 거고, solicitation, 이거 요청할 때, 그 다음에 praise,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들, 이러한 것, 이러할 때 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서 인토네이션이 좀 달라진다, 억양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에서 어떻게 억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음성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한다면 듣기에 훨씬 도움이 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소리만 듣고 우리가 거기서 이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토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상호작용. Conversation is subject to the rules of interaction. Negotiation, clarification, attending signals, turn-taking, topic nomination, maintenance, and termination. 대화죠, 이번에는.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대화 속에서 conversation 혹은 dialogue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는 거죠. 즉, 이 대화에서는, 대화의 상호작용에서는 어떤 의미 협상, 뭐가 의논하는 거죠. 내가 조금 제안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양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larification이니까 의미를 이제 다시 명확하게 한 번 더 다듬는 경우. attending signals, 어떠한 부호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건 뭐 실제 대화 같으면 이제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보일 수도 있겠죠. 대화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turn taking이니까 주고받는 거죠. 나 혼자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상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게 올바른 것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화 자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도가 될 것이냐, 어떤 주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뭐 직장에서 상사와 또 직원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니까 대화를 몇 분 동안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끊어짐이 없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대화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rules of interaction이 되겠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화라는 것은 이러한 법칙을 좀 알고 하는 대화가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발화, 그 다음에 좋은 듣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To learn to listen to. 듣는 것을 학습하는 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배운다는 것은 to learn to respond.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다. 잘 듣는 사람이 똑바르게 반응을 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말했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고. To continue chain of listening and responding. 마찬가지로 잘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듣기라든지 그 다음 어떤 반응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외국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친구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With the two-way nature of listening, good listeners in conversations are good responders. 그렇죠. 이 실제로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은 두 방향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잘 듣는 사람이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리스폰스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리스닝이라는 거는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이게 정말로 잘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들렛 퀘스천 볼게요. 위에서 말한 지금 8가지 요인들을 봤습니다. 나의 어떤 듣기에 영향을 주는, 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었는데요. 여기 한번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적어보기 바랍니다. 8가지 요인 중에서 나는 어떤 요인 때문에 가장 듣기가 어려웠다. 나의 듣기에는 항상 이러한 요인이 조금 크게 다가왔다. 뭐 이런 것들 한 줄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